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물 건너가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네. 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결국 아직 결정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제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격론이 오가는 대의원대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에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 표결 전에 이제 정족수가 미달이 됐었는데 이번 대의원대에는 총원 1,273명 중에 거의 1,000명 가까운 대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집행부 원안 외에 3개 수정안이 제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수정안은 다 부결이 됐고 원안 표결은 못한 채로 대의원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정안들이 어떻게 표결된 거예요? 첫 번째 수정안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강경파들이 준비한 안이겠죠. 두 번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계약 철회,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의 노동계가 요구하는 4개 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참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안은 원래 이제 민주노총의 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금속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 일부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발의한 그런 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정안은 일단 경사노위에 참여는 하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ILO 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등이 국회에서 개학되는 경우에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안이었는데요. 예. 이거 이제 집행부 안에 가까운 거고 이른바 절충 내지는 중재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다 부결됐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한 찬성률은 재석대의원의 34.5%, 두 번째 수정안은 38.6%, 세 번째 수정안은 44.1% 찬성으로 모두 과반을 이제 못 넘겨서 부결이 됐는데요. 아하. 그래서 이제 수정안이 다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표결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원안은 그러면 경사노위 참여합시다인가요? 그렇죠. 집행부가 이 시점에서 산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새로 소집을 해서 새로운 교섭과 투쟁 전략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거기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또 집어넣어서 다시 계획을 내겠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건데요. 왜냐하면 이 민주노총은 일단 다음번 임시대의원대의 경우에는 경사노위 참여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표결 분포를 보면은 상황이 뭐 극적으로 변화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다시 표결을 해봐야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라는 입장이 과반을 넘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고 대정부 투쟁 결의하자는 것도 반대.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참여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그때 투쟁하자는 것도 반대.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는 것인데요. 예. 첫 번째는 수정안이 이제 그 세 개가 나온 것에서 보듯이 민주노총 내에 뭐 온건파, 중도파, 강경파 이런 전통적인 계파 논리가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파 논리를 넘어서 각 노조와 사업장별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결을 한 측면도 있겠는데요. 당장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찬성에 가까운 여론들이 형성이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가 우세한 이런 상황들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건이 형성된 배후에는 지금 정부가 노동계가 원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경사노위라는 게 결국 노동계의 양보만 강요하는 곳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또 깔려 있었다. 이걸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게 결국 세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게 탄력근로제 계약해서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이거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 ILO 협약 꼭 비준해야 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이것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민주노총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월 달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이제 투쟁 국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수정안에서 절충을 위해서 이제 붙인 이제 조건 자체를 더 이상 논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 재개를 위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럼 참여는 이제 물 건너 간 거네요.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도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2명이 내놓은 단체 교섭 및 쟁의얘기 관련 권고 초안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이 이제 경영계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만 일부에서는 한국노총이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면 몰라도 사회적 대화 틀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계속 민주노총 빠진 채로 경사노위는 그냥 가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경사노위는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뭐가요? 오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전국 지자체들이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예. 이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어서 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몇 개 사업 어느 정도 규모로 이번에 채택됐죠? 전국 지자체가 요구한 이제 32개 사업의 재정 소요 규모가 거의 70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었는데 원래 이제 대통령이 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이 중에 일부 사업 빼고 면제 대상이 최소 40조에서 최대 60조 규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를 보면은 24조 1천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면제 대상에 들어간 지역하고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균형 발전이 명분이기 때문에 주로 지방에 집중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역별 면제 사업 규모를 보면은 영남권에 한 8조 2천억 정도, 호남권에 2조 5천억, 충청권이 3조 9천억 정도 되는 이제 사업들이 면제 대상이 됐고 강원과 제주는 각각 9천억, 4천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국권으로 추진되는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7조 2천억 정도 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지역별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철도, 도로, 공항, 산업단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업들이고요. 예. 전국권으로 추진이 되는 거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국도 위험 기간 정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게 없네요. 그렇죠. 접경 지역으로 되어 있는 포천이라든지 뭐 일부 이런 지역 빼면은 사실상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신분당선 연장하고 GTX B 노선을 두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에는 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관계자 면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GTX B 노선 사업의 경우에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주민 300여 명이 뭐 긴급 집회를 연다든지 이런 반발들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뭐 총선용 인기 영합 정책이다, 선심성 퍼주기다 이런 내용의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근이 도지사를 맡고 있는 경남에 4조 7천억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줬으면서 전북에는 이 관련 사업이 1조밖에 포함이 안 됐다라면서 이거는 이제 측근 챙기기다, 좀 이런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은 지역 예산 나눠먹기다, 그리고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회기를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관련 사업에 뭐 재정이 투입된다는데 이걸 반대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여당 소속의 수도권 의원들은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고요. 야당 소속의 영호남 충청권 의원들은 뭐 당 차원에서는 좀 핏대를 세우지만 지역에 가서는 뭐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